법안과 같은 내용이 현재까지 한 번도 제안된 바가 없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역시 애정을 갖고 충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걸 가졌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이 나오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얽히설키해서 다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 특히 행정구역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루어진 여태까지의 경쟁 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고 하려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법안은 현재 완결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 계속 보완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사실 처음에는 충북 지역 발전 지원법인가 그런 식으로 이게 제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다음에 특화 발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연계 협력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법안 내용도 많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토론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과정은 입안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행안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이 꼭 충북 지역에 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국회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이 채택이 되고 의결이 됩니다. 적어도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충북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의원님들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꼭 지역적으로 충북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7개 광역시도만 해도 7개가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의 과연 연계 협력을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마디를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 우는 게 울어서 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애기는. 오늘 지사님 발표와 원고를 읽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중북 지역과 이 지역에서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부터 생각합니다. 우선 어느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운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법에라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았나. 분명히 수익 보는 데는 충청북도 아니고 그 지역을 필요로 했던 것도 충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북 지역에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상.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포천시에 이제 양주에서 포천까지 가는 옥정에서 포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이 예타 면제를 받아서 기본 계획을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얼른 들으면은 아니 경기도에 왜 예타 면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포천이 소위 말하는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도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했는데 그 포천 지역에 있는 국회에 토론하는 이 시점에 포천 지역에 300명의 해병대 출신들이 삭발을 하고 청와대에 돌격을 했어요. 신문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미군 사령관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식수를 끊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절박함이 좀 죄송하지만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절박해야 된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밖에 이 특별법 만들 수밖에 없느냐? 이 명쾌한 논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개발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견을 실제 의사 전달하고 의사 결정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죠. 도민이 아니죠. 정치인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를 갖다가 도지사님 직접 하셨다는 것은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가 4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민하고 도민입니다. 무슨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든지 뭐 100만 서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날마더라도 제 생각에 이 지금 참석자의 한 3배 정도가 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덜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움직여줘야만이 이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두 번째는 이 특별법의 이제 실효성에 관한 겁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이 중복되는 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실타래 풀듯이 다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필요한 법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이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관련된 법이 한 5개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역세권 개발의 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어요. 만드는 지 7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습니다. 왜? 이 안에는 두 가지가 그게 없어요. 하나는 예산에 대한 게 없어요. 선언적인 말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김영한 도지사님이 꿈꾸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양측의 날입니다. 법을 쉽게 만들 수,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적은 내용이면 법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아무도 피해 안 보는데 선언적 말만 있는데 그 특별법 왜 안 만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강하면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나가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해가 특별법 내용을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개발을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토끼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우구나 해가 이렇게 잡고 이게 아니에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여우 잡듯이 똑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과 방어 자세를 한다면 잡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최근에 한 2주 간격으로 옥천군을 2번을 방문했는데 그 옥천군에 대한 인상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 자연과 경관과 대청호 주변에 정말 곳곳에 숨은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여기를 개발을 해야 할까, 보전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지역 균형 개발만큼이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져야 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저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 국가의 도로 건설 계획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시도별로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통계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인구당 도로 연장이라든가 고속도로 연장, 자동차 보유 대수당 도로 연장 같은 것들이
이런 도로 현장 같은 것들이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충청북도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통계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국가 입장에서는 아직도 뭐 충청북도는 다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의 한계를 극복해서 충청북도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서 처음 댐이 3개가 있고 호수가 있고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2개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충청북도를 지나갑니다. 아까 도지사님 말씀하셨던 영동 진천으로 하는 노선 하나와 하고 그다음에 오창에서 괴산으로 가는 2개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만 고시만 됐을 뿐이지 실제 이것의 사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라는 것은 충청북도 도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셨지만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1,000억 미만의 도로 사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예타의 신속성, 그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위험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속도로라는 고속의 교통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결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밖에 없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교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전체 통행량의 40% 이상이 통과교통으로 나와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그 긍정적인 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있고, 또 제가 이제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개발에 하면 가장 안타까운 건 라스트 원마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잘 타고 왔는데 관광지까지 접근 교통이나 도로 시설들이 인프라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다시 그 관광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라스트 원마일 서비스에 대한 그 강화 같은 것들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 국가재정이 건설보다는 관리 예산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와 도로 간의 연계 관리,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 발굴을 통해서 조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도 자체의 계획들이 좀 더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법 개정 이후에 그 속도가 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을 저희가 제정을 하기 위한 모임에 함께하셨는데 법이라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한자는 물수에 갈 겁니다. 즉 물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라는 한자와 물은 항상 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그런 면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회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물에 대한 얘기를 부탁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물환경학회 학회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물 기술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방점을 두고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댐이라는 것은 이수와 치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수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먹는 물 또는 공업용수 다 저희가 이수의 기능에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수자공사가 물보다는 전기로 더 많은 이익을 낼 겁니다. 발전이죠. 세 번째 이수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관광입니다. 관광에 대한 많은 베네핏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인 연구 목적으로 충주호나 대청호나 청풍호를 아주 구석구석 소형배로 다닌 적이 많습니다. 그러한 수려한 경관을 저는
외국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관이 거의 막혀 있고 묻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그러한 경관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저는 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국의 유명한 제가 호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레이크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레마노가 있습니다. 세계 호수 공통적으로 관광 수입이 세계적입니다. 저는 그 세계 호수만 못지않게 충주호, 청풍호 그에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호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환경 오염이죠. 아까 지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요. 우리나라 환경 오염 기술 세계적입니다.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충주호 근처에 가시면요. 댐체 바로 옆에 IBK 연수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IBK 연수원이요. 거기서 나오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점오염은 비점오염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오염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만들어진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이나 지금이나 충주호의 수준이 더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런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대신 자꾸 막고 덮고 하게 되면은 호수는 오히려 물환경만 오염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IoT나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요. 제가 최강원에서 간단하게 치수에 대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가하고 있는 게 치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대홍수 아시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고 또 얼마 전에 국회 포럼에서도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하시면요. 2020년입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 대홍수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섬진강이 무너졌습니다. 댐이.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죠. 그때 무슨 일을 썼냐면요. 섬진강 댐의 물을 방류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막대한 양이 댐을 붕괴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안 알려진 사실 하나 있습니다. 충주댐입니다. 충주댐 물관리가 그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침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부지방에 내렸던 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mm입니다. 아마 거기서 충주댐에서 제대로 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도권의 침수를 저희가 예방을 장담 못합니다. 그 정도로 충주댐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충주댐의 어떤 유량을 관리하고 수도권의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예방하는 그런 기구가 있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반포대교 옆에 한강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한국 하천기술조사 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수자원을 유량을 관리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구인데 현재 여기가 지방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라면 그런 물을 관리하고 또 유량을 통제하는 그런 기구라면 가장 최전방인 충주호에 저는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힘을 내셔가지고 그런 기구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은 결핍을 보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치는 결핍을 쓰다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결핍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보듬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결핍을 쓰다듬는 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20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는 풀래야 풀 수 없는 하나의 굴레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멍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충청북도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는 굴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나 호수가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바다가 없는 데서 오는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류에 있어서 교통에 있어서 SOC에 있어서 인구 소멸의 원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또 수자원 규제라는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굴레와 두 개의 멍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충청북도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법에는 저것이 담겨져야 하고 하나의 굴레와 두 개의 멍에를 벗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예산이 6조 4천억인데 그중에 우리 충청북도에 배당되는 예산이 55억 원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해수부 예산이 바다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실제로 0.08%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배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도민들은 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구로 통하는 교통 물류가 하늘길을 적극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을 쓰다듬는 일로 제공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 예산 10%가 내수면 예산인데 그 내수면 예산 가운데 적어도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므로 단 5%라도 충청북도에 배당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어도 5%면 3천억이 넘는 돈을 충청북도가 예산에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결핍을 쓰다듬는 일이다. 그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적인 공정에 입각한 그런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없으므로 우리는 항구로 가는 길을 먼저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면 바다가 없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가 항구로 가는 길을 먼저 뚫어줘야 하고 하늘길을 여는 일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바다가 없는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백두대간과 수자원의 멍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두대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간 벽지의 예탈을 완화하고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두대간에 길을 낼 때는 예탈을 면제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물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를 환경부에 맡기고 수자원공사에 맡기지 말고 이 물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내륙에 있는 내수면에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물환경을 개선해야겠다. 여기에 유입되는 차직관로를 만들고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물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날로 악화되고 있는 비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농약을 줄여야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화학비료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수자원 지역에 만약 유기농 농산물, 농업을 제한하거나 농업이 농약을 쓰지 않거나 화학비료 쓰지 않는 그런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물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법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물을 지키고 백두대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지난 115년 동안 저렇게 삐뚤빼뚤한 길을 가게 되었나? 지난 115년입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부 내륙 철도가 만들어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 내비게이션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빠른 길을 찍으면 중부 내륙 철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저것이 경부선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부선은 장기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삐뚤빼뚤한 한 시간의 공회전을 가져오는 미세먼지를 만들고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는 저 경부선이 일제 침략기에 만들어진 이후로 저렇게 해서 경부축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도가 발전되고 인구가 몰려들고 그리고 내륙이 탈탈 털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륙을 강화해야 한다. 내륙의 결핍을 쓰다듬어야 된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부산에서 이 길을 타고 가지 이 길을 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길이 115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이 문경세제를 뚫는 일에 예산을 먼저 편성했어야 하고 먼저 문경까지는 지금 제가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뚫게 돼서 내년에 충주시에 여기 3개가 생기죠. 수안보까지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연풍역이 계산에 생기고 문경역이 생기고 문경서 김천으로 가는 철도가 경북선인데 이것을 복선화하고 고속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 길을 빨리 뚫어야 한다. 저 길을 빨리 고속화해야 한다. 저 길을 빨리 복선화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동안 115년 동안 소외되어 왔던 내륙 교통, 내륙 물류가 그렇게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동옥천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민자로 유치돼서 가장 빨리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 걸립니다. 만약에 진천 음성에서 옥천 영동에서 진천으로 가는 저 길이 뚫리면 30분의 공회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청주에서 또는 우리는 저 진천에서 음성 옥천을 갈 때 부광을 거쳐서 대전 IC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로 가지 못하고 충청북도가 충청남도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저것을 길을 내는데 정부가 빨리 길을 내줘야 한다. 저기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저거를 줄여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약에 이곳 영동에서 단연까지 가는 길을 백두대간에 뚫는데 예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B씨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만만 뒤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길을 뚫어줘야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고 제천을 지킬 수 있고 단양을 지킬 수가 있고 계산, 보은, 옥천, 영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부 내륙에 결핍이 있는 우리 충청북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을 지키고 인구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고 인구 소멸을 막는 그런 길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이 우리나라 1등 댐인 것 다 아실 거고요. 2등 댐이 대청호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875만 명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고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넣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이 다 물을 수도권의 공장이 다 씁니다. 국민들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다 쓰는 것은 충주댐에서 40만 톤, 청주에서 60만 톤을 겨우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댐을 달라, 물을 달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우리가 물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용담댐이 우리 댐인데 충청북도에서 용담댐이 우리의 댐이라고 알고 있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물은 역사적으로 영동, 옥천, 보은 우리 조상들이 물을 먹던 금강의 상류였습니다. 근데 저기다 용담에다 댐을 만들고 저걸 새만금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140만 톤의 물을 전라북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일로 해서 도리를 쳤습니다. 지금 70만 톤의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충청북도로 끌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만 톤만 가져오면 저는 보은군에 반도체 공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말로 1670억 원을 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다 얼마 주는가? 60억 주고 있습니다. 120억을 주는데 그중에 60억은 자기들이 임의로 주고 60억은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충주댐, 대청호, 계산호의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A 오염, A점 오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지 폐수 처리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오염 관리 기술 이것을 가지고 한 방울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폐지관로를 만들고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저 돈에서 갖다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지켜야 되겠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과 국민을 위해서 물을 지키는 일은 우리 충청북도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돈 가운데 일부라도 차직관로를 만들고 오폐수 처리장을 만드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약과 거기서 나오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물의 관리, 물의 환경을 우리 충청북도가 지켜내겠다.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는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의 근거는 인구가 3.1%로 줄어 있고 그 땅 가운데 면적은 7.6%, 국립공원이 7.7%입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최고의 절경 가운데 하나인 악어섬에 등산로를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산책로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내는데 지금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등산로가 열리면 100만 명이 다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색한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수와 상수원 관리의 15%, 전체 우리 충청북도 면적 가운데 약 25%를 우리의 도시자의 권한은 물론이고 우리의 행정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지역으로 묶고 있고 747개의 호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30%의 면적을 활용도 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커피숍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호텔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자리다 하는 말씀을, 바다가 없으므로 항구가 없으므로 우리는 유일하게 하늘길을 열어야 하는데 청주공항이 공군공항이 돼서 우리는 지금 활주로를 0.5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주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항공기 가운데 단 하나도 화물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가 막혀 있어서는 충북은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F-35는 청주에서 떠야 되고 F-15는 전부 충주에서 떠야 되는가? 그런 공군 주력이 충청북도에만 포진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을, 지원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말했습니다. 저기 F-35 스텔스기를 갖다 놓으려면 충청북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항에서 1시간 동안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를 6대, 7대를 공군에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영종도에서는 1시간에 27대에서 28대가 뜨고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반도체를, 어떻게 배터리를, 어떻게 바이오를, 어떻게 화장품을, 어떻게 여기서 생산되는 물을 항공물류로 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영종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1년에 10조 원입니다. 우리가 댐을 막으라고 했습니까? 댐을 막아서 호수가 만들어지니까 안개가,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안개가 평상시 과거의 강으로 있었을 때에 비해서 30일에서 50일이 늘어났습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농업 생산력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질병, 환경으로 인한 피해, 이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청북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글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자라지 않아서 어디 나가서 동네 아이들과 싸우면 늘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키가 1m 42cm밖에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터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님께서 저한테 늘 한 말씀이, 이 숙맥 같은 놈아, 이 숙맥 같은 놈아, 그렇게 맞고 터지고는 다지지 말고 좀 붙어서 싸울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숙맥이 쑥맥인지 알았습니다. 저 쑥맥은 콩숙자에 보리맥자로 된 한자어인데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쑥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저서부터 우리 도민들께서 또 내륙을 살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받지 못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숙맥의 운명에서 탈출해야겠다. 우리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법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서 왜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혹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크게 보고 드릴 내용인 교회는 말씀드릴 내용에는 크게 네 꼭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법안의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산업인 경우에서도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시멘트 산업의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도 제천, 보원, 옥천, 영동, 계산, 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안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인근해가지고 있는 다른 시도의 시군하고 연계해서 살펴봤을 때에 대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KDI에서 지역 낙후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발표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인근해가지고 있는 지역인 교회는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청주나 일부 시군인 교회는 그래도 지역 낙후도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하위권에 머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래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인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인구 감소에 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감소가 서서히 폭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어느 일순간에 가서는 툭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한 목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후 지역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토에 대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정당한 희생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변 지역,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개 시군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서도 대전광역시나 세종자치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남, 경상북도, 전북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이 26개 정도의 그 내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으로 돼가지고 있는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개 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충북과 경북이 3개 지역이 맞물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는 많습니다. 이게 연계 협력하고도 연관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래 제가 당구장 표시로 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3개 시군이 같이 얽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무려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법안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조례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철도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는 연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충북선인 경우에는 조치원에서부터 해서 제천까지 단양까지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부선에는 조치원에서부터 해서 김천까지, 그리고 경북선은 김천에서 영주까지 갑니다. 영주에서 또 단양 제천으로 이어지는 중앙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고속화 전철에 한다 그러면 하나의 또한 우리 도민들의 그 생활을 편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한 체계의 경우에는 크게 25개의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인 경우에는 국가의 책무라든지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자연환경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 등의 수립,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대한 법안이 다른 균형발전 법안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은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내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북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로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있는 그 동서남해안 및 내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경우에는 우리 충북 지역이 일부는 포함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안인 경우에는 2030년도에 이 법안이 끝납니다.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연계나 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인 경우에서도 우리 대청호나 그리고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연계 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경우에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에 인근해 가지고 있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동 상생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걸쳐서 앞에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든다 그러면은 현재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균형 발전도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 충북인 교회는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고 성장을 하는 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안을 통해서 인구의 그 유출도 막고 지역의 어떤
경제 성장의 그 촉진제로 우리가 이 법안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만약에 이러한 그 법안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정책의 어떤 부분도 지연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타이밍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시 바삐 이 특별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화 시대의 물과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물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로부터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물에 대한 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생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 동식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화 시대의 민선 8기 시대에 접해가지고 물과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